반갑습니다. 오늘은 제3장, 여러분들 교재 제3장의 슈퍼비전의 지도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는 저희가 그 교재 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또는 일상 사회생활에서 이야기하는 슈퍼비전, 지도감독에 관한 것들을 총괄적으로 계략적인 의미와 또 사회과학적인 어떤 슈퍼비전 또는 지도 감독에 대해서의 다양한 역할들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략적인 어떤 사회복지 현장에서 또는 사회사업학의 어떤 한 분야로서 지도 감독에 대한 공부는 총괄적인 어떤 의미를 좀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지도감독, 슈퍼바이저의 감독자의 지도 역할의 유형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슈퍼바이저, 지도감독자를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이러한 슈퍼비전의 지도자로서 지도감독자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현장 실습과 관련해서 실제 사회복지 현장 실습과 관련된 어떤 그 실습에 대한 슈퍼비전들은 다음 시간에 계략적으로 한번 함께 공부해 보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 여러분들이 5주차의 현장 실습에 대한 슈퍼비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적인 틀거리를 함께 보고, 6주차에서부터는 실제 현장에서 여러분들 현장 실습을 나가시기 전에 현장 실습에 필요한 준비들은 어떤 건지, 그리고 법적, 제도적 어떤 준비 사항들, 규정들,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훑어보는, 공부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전까지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슈퍼비전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 지도 감독자들에게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만나게 될 직무 환경과 직무 수준, 또는 직무 환경과 또 직원들의 성숙 수준에 따른 지도 감독들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슈퍼비전의 지도자에 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해볼 텐데요. 우선 사회복지 조직에 있어서 또는 사회학, 우리가 일상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 현상을 다루고 있는 사회학에 있어서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여러 변수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다양한 현장에서, 또 다양한 실천 현장에서 그 기관이 또는 그 조직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또 그 조직이 운용되는, 또 활용되는 방법들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다양한 조직 또는 기관들에 있어서도 지도 감독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다음과 같은 문제가 꼭 존재한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활동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조정해 나갈 거냐 하는 배분과 조직 또는 조정의 문제, 조직화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또는 직무구조 설계의 문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나 동일한 문제를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얼마나 조직을 잘 갖추고 조직화를 통해서 조직이 또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직무 담당자로 하여금,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어떻게 조직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참여시키고 동기화 시켜내갈 수 있느냐 하는 지도 감독의 문제가 두 번째 문제로 예상이 됩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도 감독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슈퍼비전을 배우는 거고요. 또 처음 이 지도 감독의 문제는 어느 기관이든 어느 현장에서든 처음에 오시는 분들과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동료들과 함께 어울려서 일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발성을 가지고 자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로 동기나 동기부여를 통하거나 직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한 두 번째 문제,
즉 지도 감독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조직이나 기관이 변화되고 있는 사회 환경이나 이 주변 환경과 함께 어떻게 적응해 나갈 거냐 하는 문제인 거죠. 환경의 적응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도 다양한 시각들을 하고 있지만 근래 현대의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환경 속의 인간이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들을 공부하셨을 겁니다. 기관이나 조직도 똑같다라고, 똑같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화되는 사후 환경 속에 또는 기관이 클라이언트의 변화되는 사회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욕구에 반응하지 못하면 기관이 도태될 수밖에 없고 또는 기관의 어떤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한 문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조직이나 또는 어느 기관이나 직무구조 또는 조직화의 문제 또는 지도 감독의 문제, 세 번째로는 환경의 적응 문제가 동일하게 대두된다라고 볼 수 있을 건데요. 첫 번째 조직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세분화시켜서 좀 보면 조직 내에서의 업무 분장 또는 직무 설계와 관련을 갖는 내용으로서 직무 자체의 어떤 특성들 또 기관에서의 해당 업무에 대한 특성들을 강조하고 또 이것에 대한 직무 만족도 또 동기부여 또 직무 활동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렇게 함으로써 본래 기관의 설립 목적이나 사회복지사들의 만족도 향상들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하는 것들이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큰 고민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지도 감독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조직이나 동일하겠습니다만 직원 관리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기관이든 조직에서든 사람이 한 팀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환경에서 자라신 다양한 성장 환경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한 뜻으로 모인다는 것은 실제로 이론처럼 한 뜻으로 모인다는 건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기관에서 슈퍼바이저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기관의 이념이나 기관의 목적을 동일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의사결정 구조라든가 직원의 집행 능력들이나 실천 능력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도하고 교육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들은 부하 직원들의 성숙 차원, 그 다음에 목표를 얼마나 공유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업무와 사적인 문제들을 구별을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직원의 업무 성숙도의 문제인 거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성숙의 문제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해당 직급별로 조직별로 가지고 있는 직무 관리 능력들을 키워나가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바로 이러한 어떤 지도 감독자들의 고유한 공동의 문제가 아닌가 설명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환경의 적응 문제는 조직들의 다양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처해져 있는 특정한 사회 환경이나 상황 또는 환경 내에서의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조직들과 환경과 인간 상황관계를 잘 만들어가느냐 하는 거죠. 조직에서도 지도자의 어떤 많은 고민들 중에 하나가 우리 기관이 우리 사회 주변 환경, 지역 사회 내에서의 환경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조직 내에서의 구성원들인 우리 함께 일하는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인간관계들을 맺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환경과 인간 그리고 이 조직 간의 관계들이 세 개의 관계들 여기서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다양한 관계들이 환경 속에서 어울려서 함께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들 그런 것이 이제 환경 적응의 문제다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지도 감독의 문제는 조직화해야 되고 지도 감독도 해야 되고 환경의 적응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우리가 바라는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현장 실습의 내용으로 보면 훌륭한 사회복지사로 성장하는 길 또는 사회복지 기관에서의 보면 지역사회 내에서의 훌륭한 클라이언트들이 요구하는 어떤 요구사항들이나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기관으로서의 자림하기 위해서 이러한 다양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러한 사회복지 조직에 있어서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슈퍼비전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또 함께 일하고 있는 많은 구성원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또 수련생들, 또 실습생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또 성적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슈퍼비전을 해주고 계시는 슈퍼비전의 목적을 가지고 그 실천을 하고 있는 슈퍼바이저들, 즉 지도 감독자들의 지도 역할 유형들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위임적인 역할인 거죠. 그 다음에 지시 계획적인 역할. 그리고 세 번째가 지지해주는, 지지적 역할, 지원적 역할, 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들이나 특성들을 유지하고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유지개발적 역할, 이렇게 크게 학문적으로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위임적 역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임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높은 성숙 수준의 부하 직원들, 업무 능력들이 월등히 좋으신 분들, 또는 훈련되어서 경험을 가지시고 어떤 우리 조직이 가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찾아오셨을 때 인테이크하고 면접을 통해 클라이언트 사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욕구를 파악을 하고 클라이언트의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실천 계획을 만들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실행한 후에는 중간에 모니터링도 하고 마지막에 종결하고 평가를 통해서 그 실천 과정에 대한 평가까지도 해나갈 수 있는 훌륭히 훈련되어 있는 성숙 수준이 높은 부하 직원과 또 높은 수준의 직무과업의 특성으로 인해서 상호 상황이 적합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도감독자라고 해도, 기관의 어떤 대표라고 해도 이렇게 경험도 많고 업무도 능숙하고 실력도 충분히 갖춰져 있는 경우다라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믿고 업무에 위임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슈퍼바이저는 부하 직원들이, 아니면 우리 기관의 조직원들이, 아니면 사회복지사나 수련생 또는 실습생 선생님들이 이러한 업무 수준이 높은 정도에 오를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고, 그 정도 올랐다 그러면 위임해 줄 수 있는, 업무를 위임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떤 이런 역할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직무 그 자체로부터 의미성과 중요성을 부여받게 되고, 동시에 책임감과 성취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감독자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실습생에 대해서 그분들의 적성에 맞는, 또 그분들의 업무 역량에 맞는 부분들을 훈련시켜드리고 교육시켜드리고 지도감독하고, 그 후에는 그 일들을 믿고 일할 수 있도록 맡겨주는 거죠. 이런 역할들이 바로 슈퍼바이저의 지도 역할 과정에서의 유형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시 계획적 역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지시 계획적인 역할들은 낮은 성숙 수준의 부하 직원과 높은 수준의 직무 특성이 있을 때 상호 부적합 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슈퍼비전의 지도자께서 지도 감독자들이 또는 상급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나 실습생 분들에게 지시하고 그 업무에 대한 계획을 세워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부하 직원의 이제 낮은 성숙 수준으로 해서 업무 수준의 능력이나 훈련의 경험이 아직 작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맡을 능력이나 또는 자신감이나 자율성도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즉, 아직은 훈련 과정에 있으나 그 훈련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것을 믿고 책임감을 줄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부하와 직무 간의
어떤 불일치할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슈퍼바이저가 즉 지도 감독자가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물어보고 지시하고 또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줌으로써 그것을 실습생이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그것을 따라서 수행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지시 계획적인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위임적 역할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우리 기관에 찾아왔을 때 1년에 그 서비스 제공 과정들을 쭉 다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직은 뭐 인테이크 면접하고 사정하고 욕구 사정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실천 계획들 왜냐면 우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셔서 서비스 실천 계획은 까지는 세울 수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고 중간에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어떤 과정들에 대한 어떤 업무 성숙도가 낮다라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슈퍼바이저 선생님들이 지시하고 필요한 경우가 되면 지금은 모니터링을 좀 한번 하는 게 좋겠네요. 아니면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서비스 계획, 실천 계획들을 세밀하게 조정해 나가는 어떤 이런 지시하고 계획시켜주는 역할들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시 계획적인 역할이 지도 감독자의 역할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지원적 역할 및 유지 개발적 역할에서 첫 번째 지원적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원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 직원이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어떤 높은 업무 수준과 또는 그 업무에 있어서는 업무 수준은 높으나 맡고 있는 업무의 수준이 낮아서 그럴 경우에는 이런 지원적인 역할들을 해야 된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하 직원은 업무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책임을 맡을 능력도 있고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고 훈련도 되어 있고 자신감과 자율성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원래는 그런 분들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일들을 주어야 되는 책임감이 맞도록 일을 맡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반대로 업무가 낮은 수준인 경우 예를 들어서 인테이크를 좀 해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초기 업무 클라이언트의 사정을 한다라든가 하는 이런 단순한 업무에 배정이 된다라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는 이 부하 직원이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실습을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심한 좌절이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 결여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갈등을 겪게 되는 조직 내부에서의 갈등을 겪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지도 감독자 선생님들께서 그분을 지원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역할들을 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에 좀 더 직원들의 수준에 맞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경험에 맞는 그 직무를 좀 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다 지금 다른 분들이 하고 계시다라거나 그리고 아직은 그런 어떤 클라이언트들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클라이언트들이 오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현재 단순한 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야 될 상황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의 변수에 맞춰서 그러한 어떤 경우가 생겼을 때에는 지도 감독자 선생님들이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실습생 또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많은 수련생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을 좀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지개발적 역할도 그런데요. 이러한 비슷한 경우에 이제 단순한 재생산 직무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유지개발적 역할은 수준이 낮은 업무 성숙의 수준이 낮은 부하 직원과 또 낮은 수준의 직무 특성으로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단순한 업무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러한 어떤 이러한 어떤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이렇게 그들의 기능을 유지하고 개발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어떤 이런 유지 개발적 역할들도 슈퍼비전의 지도자의 역할들의 하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슈퍼바이저들이 그 실제 업무에서 역할들을 지도하는 역할의 유형들을 좀 한번 같이 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슈퍼바이저의 어떤 그 지도 감독의 역할에 있어서
다양한 방해 요소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에 있어서 슈퍼바이저의 장애 요인을 좀 함께 알아볼 건데요. 이 장애 요인은 심리학적인 어떤 입장에서도 볼 때, 또는 사회현상학적 어느 입장으로 볼 때도 그 지도감독자의 역할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좀 지각의 어떤 지각심리학적 어떤 지각심리학적인 역할이 좀 부족해질 때, 그리고 이런 역할 수행자가 충분한 역할 기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줄 수 없을 때 이런 장애 요인들이 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현장에서의 지도 감독자의 요구하는 역할들, 또 기대하는 역할들에 비해서 실제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나 현장의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역할 지각의 정도도 개인마다, 또 실습생이 다양한,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는 지도 감독자가 현장의 실습의 경우에 있어서 다섯 명의 실습생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5명의 실습 훈련생들이, 현장 실습생들이 다 동일한 어떤 사회적 경험이나 업무 역량을 가지고 계시지 않죠. 그리고 그 실습생들이 요구하는 지도 감독의 수준도 다양하게 위치해 있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그 요구 수준에 맞도록 진행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어떤 다양한 기관 내에서의 또는 기관 외부에서의, 그리고 지도 감독자의 역량의 문제에 있어서의 다양한 장애 요인들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 역할들이 저해받고 있는 게 이제 장애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그 역할이라는 게 뭘까요? 역할을 하게 될 사람이 어떻게 역할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이제 바로 역할을 지각한다, 즉 느낀다 하는 건데, 알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슈퍼바이저 또는 지도 감독자에게 요구하는 역할 또는 바라는 역할,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지 않죠. 즉 연령이나 성별이나 또는 계급, 또 성격, 직업의 위치, 또 직급의 위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아니면 사고방식 등에 따라서 그 역할에 대한 지각 또는 요구하는 역할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닌튼이라고 하는 학자에 따르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의 동적 측면이다. 그래서 개인이 어떤 지위를 가질 때 그 지위에 주어진 권리와 의무 및 책임을 수행해 나가는 태도, 가치, 행동을 우리는 바로 역할이라고 한다라고 규정할 수 있다라고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이라는 것은 역할의 지각에 의해서 자신들의 역할 개념을 보다 쉽게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을, 역할 지각 방법을 통해서 사회복지 지도자들 또는 지도 감독자, 즉 슈퍼바이저의 역할에 따른 방해 요인 또는 장애 요인들을 분석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좀 분석해 본다면 크게 역할이 너무 많아서 역할 과다 또는 역할 과소, 너무 적은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할 과다, 롤 오버로드라고 하는 것, 죄송합니다. 이게 철자가 잘못 써 있네. 오버로드, 즉 역할이 너무 많이 걸린다 하는 건데요. 이런 개인이 직무를 담당할 때 지나치게 직무의 높은 부담으로 많은 직무를 부여받거나 또는 복잡한 직무 제공을 받을 때 불충분한 시간 내에 또는 직무를 끝내야 될 때, 또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직무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때, 또는 직무 수준이 너무 높아서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자신이 담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울 때 역할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높은 직무 부담에 의해서 나타나는 저해 요인으로는 이러한 불면증, 또 흥분, 또 오류가 증가한다거나 업무에 있어서의 실수가 좀 많이 나가게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이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우유부단해지고 또 결과적으로는
역할 과다로 인해서 아주 낮은 업무 생산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와 반대되는 역할 과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role underload인데요. 이러한 개인이 직무를 담당할 때 거꾸로 역할 과다와는 좀 반대적으로 지나치게 적은 직무의 부담, 그리고 즉 무슨 말이냐면 단순한 직무를 반복적으로 하게 될 때, 자신의 또는 능력이 넘쳐서 있는데 아니면 충분히 훈련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시킨다거나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맡게 된다라 그러면 오히려 역할 과소의 상황들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업무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역할의 저해 요인이 올 수밖에 없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낮은 직무 부담에 의해서 생기는 저해 요인으로는 이러한 지루함, 권태감, 나태감, 또 낮은 동기, 그 다음에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요. 또 의기소침하게 될 거고. 그리고 실제로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전문가로서의 어떤 수업 과정 또는 학업 과정도 거쳤고 자격도 갖추고 있음에도 이렇게 단순한 업무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욕상실과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무관심해지고 또 결국엔 낮은 생산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회복지 슈퍼바이저 선생님들이 미리 사회복지사 선생님에 대해서 또는 실습생이나 수련생들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그분들 개개인의 특성에 맞도록 역할들을 부여하고,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을 정확히 부여해주기 위해서 아까 첫 번째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조직화하고 업무에 대해서 분장하고 나눌 수 있을 것이냐, 직무 구조를 설계해서 그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거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직원분들이 개개인에 맞는 수준에 맞는 업무를 주고 훈련시킴으로써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 감독하고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에게 높은 생산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도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일들이 바로 슈퍼바이저들이 궁극적으로는 슈퍼바이징을, 즉 지도 감독을 하게 되는 업무로서의 역할들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 과다와 역할 과소에 의해서 발생되는 역할 저해 요인으로는 역할 갈등, 역할 모호성, 역할 기술 미발이, 역할 스트레스,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쉬어서 2교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역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함께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